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어보겠습니다. 76쪽 17장 간 관살거류법 1, 2, 3까지 87쪽까지 읽겠습니다. 17장 간 관살거류법 1 관살을 제거하거나 남겨둘 때에는 반드시 관살의 경중을 살펴봐야 한다. 정관이 광하고 칠살이 약하면 반드시 칠살을 제거해야 하는 바. 그 까닭은 정관은 맑고 순수한 기운이라서 칠살과 뒤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칠살이 강하고 정관이 약하면 반드시 정관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 바. 그 까닭은 칠살은 힘차고 강한 기운이라서 정관과 뒤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관과 칠살의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칠살이나 정관을 제거해야 할 경우와 남겨둬야 할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 바, 사주 원국의 상관이 유력하면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써야 하며 사주 원국의 식신이 유력하면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을 써야 한다. 예책에서 이르기를 양간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 식신은 칠살을 제거할 수도 있고 정관을 남겨둘 수도 있다. 가령 간목일주인 경우에 식신 병화는 칠살 경금을 극하여 제거할 수도 있고 정관 신금을 합하여 남겨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음간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 상관은 정관을 제거할 수도 있고 칠살을 남겨둘 수도 있다. 가령 정화일주인 경우에 상관 무토는 정관 임수를 극하여 제거할 수도 있고 칠살 계수를 합하여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러나 양간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 상관은 정관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칠살을 남겨둘 수는 없다. 가령 간목일주인 경우에 상관 정화는 정관 신금을 극하여 제거할 수는 있으나 칠살 신금, 경금을 합하여 남겨둘 수는 없다. 그리고 음간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 식신은 칠살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정관을 남겨둘 수는 없다. 가령 정화일주인 경우에 식신 기토는 칠살 계수를 극하여 제거할 수는 있으나 정관 임수를 합하여 남겨둘 수는 없다. 무릇 극하면 제거되고 제거되면 일주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합하면 남아있고 남아있으면 일주 나에게 쓸모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측에서 또 이르기를 간목이 을목 누이 동생을 경금에게 시집 보내면 흉함이 길한 징조로 변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찌 경금이 을목과 합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경금이 을목을 보면 경금 내가 을목을 극하는 것이므로 을목이 제거되며 신금이 병화를 보면 신금 내가 병화에게 극을 받는 것이므로 병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예책을 보면 합을 탐하느라 정관의 역할을 잇고 합을 탐하느라 칠살의 역할을 잇는다는 학설이 있다. 가령 간목이 신금을 정관으로 삼는데 병화를 만나면 신금이 병화와 합하는 것을 탐하여 정관의 역할을 잊어버리며 을목이 신금을 칠살로 삼는데 병화를 만나면 신금이 병화와 합하는 것을 탐하여 칠살의 역할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틀림없이 정관이나 칠살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정관이나 칠살이 남아있지 않으며 정관이나 칠살이 남아있으면 정관이나 칠살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정관이나 칠살이 하나만 보이면 합을 탐하느라 정관이나 칠살의 작용을 잊어버리지만 정관과 칠살이 둘 다 보이면 정관이나 칠살 중 어느 하나는 합이 되어 자신의 작용을 잊어버려도 칠살이나 정관 중 나머지 하나는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어쨌든 남아있다는 것은 저절로 남아있는 것이지 누가 붙잡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남게 되는데 어찌 반드시 나머지 하나를 붙잡아서 머무르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하겠는가. 만약 틀림없이 예책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음간에 해당한 일주인 경우에는 식신은 정관을 남겨둘 수 없고 그 대신 일주가 스스로 정관과 합하여 정관을 남겨둘 수 있으나 양간에 해당하는 일주인 경우에는 상관도 칠살을 남겨둘 수 없고 일주도 칠살을 남겨둘 수 없으니 결국 칠살을 남겨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으면 둘 중 어느 하나는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는 남겨두어 깨끗이 정리되어야 가장 좋으며, 비록 깨끗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맞게 조절되어 있고 세력이 정관이나 칠살 중 어느 하나로 모여들면 역시 묘하다. 그런데 칠살은 한 곳으로 모여들 수 없으므로 차라리 정관이 칠살의 세력에 뒤섞이는 것이 좋지 칠살이 정관의 세력에 뒤섞이는 것은 좋지 않다. 운을 볼 때도 모두 이상과 같은 방법대로 보면 된다. 위천리왈, 정관과 칠살이 함께 보이면 비록 정관이나 칠살을 남겨두는 것은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관이나 칠살을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바, 그 까닭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제거되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이란 기반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칠살이 합을 만나면 본래 정관이나 칠살이 당연히 제거되는 것으로 논해야 한다. 옛 책에서 합이 되는 것은 제거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학설은 아마 타당하지 않은 학설일 것이다. 네, 간 관살거류법 1이었습니다. 80쪽 제18장 간 관살거류법이 옛 책에서 논한 관살거류는 대부분 천간에 대해서만 말한 것인데, 비록 천간에 대해서만 말하긴 했어도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간지상호 간의 거류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지지에만 관살이 있고 천간에는 관살이 없다면 지지에 있는 관살을 제거하거나 남겨두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간목일주나 을목일주가 관살 신금과 유금을 보면 사화로서 신금을 제거하거나 오화로서 유금을 제거하며, 병화일주나 정화일주가 관살 해수와 자수를 보면 진토와 술토로서 해수를 제거하거나 축토와 미토로서 자수를 제거하며, 무토일주나 기토일주가 관살 인목과 묘목을 보면 신금으로서 인목을 제거하거나 유금으로서 묘목을 제거하며, 경금일주나 신금일주가 관살 사화나 오화를 보면 해수로서 사화를 제거하거나 자수로서 오화를 제거하며, 임수일주나 계수일주가 관살 진술 축미 토를 보면 인목으로서 진술 토를 제거하거나 묘목으로서 축미 토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상의 방법은 모두 식신을 써서 칠살을 제거하거나 상관을 써서 정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비록 사화와 신금, 자수와 축토가 육합이 되고 인목과 술토, 묘목과 미토가 삼합이 되긴 해도 합은 본래 합이고 형은 본래 형인 것과 같이 합은 본래 합이고 극은 본래 극이다. 이상과 같이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남아있게 되므로 반드시 또 다시 칠살이나 정관을 남아있게 해주는 성분을 구할 필요는 없다. 이 밖에 다른 삼합국을 이룸으로써 정관이나 칠살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인목과 묘목이 오술을 만나면 인목이 오술과 합하여 인오술 화국을 이루면 제거되니 묘목이 홀로 당관하게 되며, 사화와 오화가 유축을 만나면 사화가 유축과 합하여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서 제거되니 오화가 홀로 당관하게 되며, 신금과 유금이 자진을 만나면 신금이 자진과 합하여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제거되니 유금이 홀로 당관하게 되며, 해수와 자수가 묘미를 만나면 해수가 묘미와 합하여 해묘의 목국을 이루면서 제거되니 자수가 홀로 당관하게 되며, 진토가 신자를 만나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제거되거나 술토가 인오를 만나서 인오술 화국을 이루면서 제거되면 축토나 미토가 당관하게 되며, 축토가 사유를 만나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서 제거되거나 미토가 해묘를 만나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서 제거되면 진토나 술토가 당관하게 된다.
또 합하여 고지에 들어감으로써 정관이나 칠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자수가 진토를 따라 합하여 고지에 들어가면서 제거되면 해수가 당관하게 되며, 오화가 술토를 따라 합하여 고지에 들어가면서 제거되면 사화가 당관하게 되며, 묘목이 미토를 따라 합하여 고지에 들어가면서 제거되면 인목이 당관하게 되며, 유금이 축토를 따라 합하여 고지에 들어가면서 제거되면 신금이 당관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정관을 제거하거나 칠사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천간과 지지가 힘을 합쳐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가령 경신간지나 신유간지는 하나의 간목이나 하나의 을목이나 하나의 인목이나 하나의 묘목을 틀림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비록 갑인간지나 을묘간지라고 하더라도 경신간지나 신유간지가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경금이나 하나의 신금이나 하나의 신금이나 하나의 유금이 갑인간지나 을묘간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힘에 부칠 것이다. 설사 하나의 경금이 하나의 간목을 제거하고자 하거나 하나의 신금이 하나의 을목을 제거하고자 하거나 하나의 신금이 하나의 인목을 제거하고자 하거나 하나의 유금이 하나의 묘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으면 그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네, 관살거류법 2였습니다. 83쪽 제19장 간 관살거류법 3. 관살혼잡에 대해 얘기할 때 정관과 칠살이 정말로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가령 간목일주나 을목일주인데 천간에 관살 경신금이 둘 다 투출해 있고 지지에도 관살 신유금이 둘 다 보이면 이런 경우는 정관과 칠살이 정말로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천간에 경금만 투출해 있고 지지에는 유금만 보이거나 천간에 신금만 투출해 있고 지지에는 신금만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천간에 있는 성분이 왕한 세력을 얻어 탄 경우이지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아니다. 또 만약 경금일주나 신금일주인데 병화가 오화를 깔고 앉아 있거나 정화가 사화를 깔고 앉아 있거나 병화일주나 정화일주인데 임수가 자수를 깔고 앉아 있거나 계수가 해수를 깔고 앉아 있다면 이런 경우는 더욱이 천간에 있는 하나의 기운이 왕한 세력을 얻어 탄 경우이지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아니다. 또 만약 간목일주나 을목일주인데 천간에 관살 경신금과 비겁 갑을목이 모두 투출해 있고 지지에도 관살 신유금과 비겁 인묘목이 모두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각자가 서로 극하는 경우이지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아니다. 또 만약 사주 원국에서 식신이 칠살을 극제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고 정관도 인성을 생주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양쪽 다 아름답게 된 경우이지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들은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지도 않고 남겨두지도 않는 것이 좋지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한 듯이 보여도 오히려 남겨둔 경우도 있고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남겨둔 듯이 보여도 오히려 제거한 경우도 있다. 가령 간목일주가 신월에 태어나고 식신병화와 정관 신금이 천간에 투출해 있는데 식신병화가 뿌리가 없거나 절지에 앉아 있으면 식신병화는 당령한 칠살 신금을 제거할 수 없고 오히려 병신합하여 정관 신금을 제거하고 칠살 신금을 쓰게 된다. 이들도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음양의 이치는 지극히 깊고 지극히 변화무쌍하다. 정관과 칠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비록 그 이치가 깊고 두터워서 알기가 어렵긴 해도 그 이치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연구하면 현묘한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현묘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깨달은 사람은 매우 귀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의 사주팔자에는 정관과 칠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는 정관과 칠살 모두 극과 합이 있거나 정관과 칠살 모두 극과 합이 없어서 정관이나 칠살을 제거하고 남겨두는 것을 나누지 못하는데도 부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일주가 매우 왕하고 정관과 칠살은 모두 쇠약한데 마침 정관과 칠살이 서로 힘을 합하여 일주의 왕성한 기운을 깎아서 줄이는 경우이고, 둘째는 일주와 관살이 모두 강한데 기쁘게도 왕한 인성이 관살을 인화하여 일주를 생주해주는 경우이다. 한편 사주 원국에 정관만 있고 칠살이 없으면 칠살에 해당하는 해에 발복하고, 사주 원국에 칠살만 있고 정관이 없으면 정관에 해당하는 해에 발복한다는 말은 어느 경우에나 모두 옳다. 한마디로 말해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는 방법은 단지 대체로 봐서 당연하다는 것일 뿐이니 반드시 이 방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또 예책에서 이르기를 정관과 칠살이 서로 있다 있으면 칠살로 논하고 정관과 칠살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관살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으로 여긴다. 서로 있다는 것은 정관과 칠살이 연간과 월간에 있다는 뜻이고, 각각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는 연간이나 월간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와 같다면 단지 있다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만을 논해도 좋은데 어찌 반드시 정관과 칠살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예책에서 이르기를 정관은 천간에 투출해 있고 칠살은 지지에 저장되어 있으면 단지 정관으로만 논하고, 칠살은 천간에 투출해 있고 정관은 지지에 저장되어 있으면 단지 칠살로만 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관과 칠살 중 천간에 투출해 있는 것은 반드시 남아있고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제거되었다는 말이 되므로 역시 정론이 아니다. 네, 이렇게 87조까지 간 관살거류법 1, 2, 3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